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16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 33분입니다. 자, 내일은 대체 휴무죠. 아마 화요일 날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죠, 그죠? 오늘은 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가 옛날에는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비슷한 말이죠, 그죠? 자,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나왔고 추세를 돌려서 뭐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아니면 전고점을 운 좋으면 더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릴 때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상승인지 하락인지 방향성을 말씀드릴 때 제가 한두 가지 지표 안에 한 7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7개 지표 중에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체크하는 지표가요,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인간 지표를 제가 마지막에 봅니다. 꼭 마지막에는요. 우선 제 주위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또 요즘은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댓글의 그 분위기가 상승 쪽이 많은지 하락 쪽이 많은지 그쪽 분위기를 보면서도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꼭 뭐 겉에서 뭐 인간 지표 반대로 움직이는 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확률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확률이 좀 그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하나 지표를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요 최근에 이제 그 지표를 추가한 거죠. 특히 키움증권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신용을 한번 눌러보시죠. 눌러보시면 회원 종목 한도입니다라는 거 신용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급락하기 전에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신용이 키움증권에서 한도가 꽉 찼었거든요. 거의 한 보름 이상을 꽉 차 있었어요. 물론 주가는 좀 더 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폭락을 했죠, 그죠?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들어올 땐가 그땐가 한번 내가 또 신용을 체크해 보니까 그때도 신용이 해상도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하루였습니다만은 야, 아직도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나름 인간 지표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걸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은 물론 뭐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나는 그냥 들고 갈랍니다. 뭐 뚝심 있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큰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요 최근에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나는 인버스에 다시 몰빵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은 보니까 제가 보기엔 팽팽한 것 같아요. 더 간다, 올라간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게 팽팽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죠. 만약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 세력이 있다면 세력들이 지금은 바로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올리기에도 애매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죠? 뭐 사람들이 뭐 아예 그냥 뭐 지금은 폭락 직전이다,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 압도적으로 많으면 세력들이 바로 올려버릴 텐데 그게 심리죠, 그죠? 그런 댓글에 뭐 폭락할 것 같다, 아니면 조심해라, 뭐 이제 뭐 올라가봤자 얼마 못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다니 그만큼 겁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또 반대로 움직일 경우가 많죠, 그죠? 또 야, 무조건 간다, 이거는 무조건 고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광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항상 그때도 한번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 초기에 제가 지금은 광기입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딱 쓴 적이 있죠, 그죠? 지금은 광기입니다라고. 그런 광기가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전기차 배터리 때도 엄청난 광기가 불었잖아요. 결국에는 전고점 뭐 근처도 못 가고 주가가 엄청나게 결국에는 다 하락을 했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성장성, 시장이 앞으로 계속 전기차로 바뀔 것이고 계속 성장할 거고 또 실적도 계속 3분기, 4분기 계속 실적이 우상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못한 이유는 그 실적이 다시 적자로 바뀌는 바람에 회복을 못한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감기가 불었지 물론 많이 폭락을 했지만 뭐 다시 회복을 못할 정도로 뭐 다시 실적이 확 꺾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전망은 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그 배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광기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지표거든요. 인간 지표라는 표현이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팽팽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직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심리적으로 좀 겁을 많이 먹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세력들이 이거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씩 천천히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단기적으로 바닥 안전 나왔다. 지난번에 영상에 제가 바닥 나왔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최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에서 샀죠. 그죠? 그때 하이닉스가 얼마였죠? 150만 원 정도였나요? 140 몇만 원 정도. 하여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천 정도 가까이는 한번 가지 않을까. 8천을 찍을지 아니면 7,900 정도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일단 꾸역꾸역 저는 9월 말까지는 최대치가 한 9월 말 기준으로 최대치가 저는 한 8천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요. 점을 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주식으로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천 정도를 보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나요? 제가 특별하게 대단한 근거를 가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하이닉스 말씀을 드릴 때 지난 영상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죠, 그죠? 원래 평소에는 하이닉스가 150만 원에서요 200만 원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그죠? 200만 원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미국의 ADR이 상장이 임박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순간씩 올라갔죠. 매일 아마 9일 연속 오르고 그랬죠, 그죠? 그걸 2번이나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매일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150, 160 있던 주가가 순식간에 더블이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150, 160을 저점 찍은 상태였거든요. 더블이 순식간에 갔죠. 자,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하이닉스가 현재 나와 있는 삼성전자가 현재 나와 있는 그 실적에 1년치가 반영이 됐는지 2년치가 반영됐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실적치가 현재 기준으로는 한 150에서 200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ADR 상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올려 버렸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ADR 상장이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ADR 상장이 하이닉스의 엄청난 호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호재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ADR 상장 요 부분은 즉 200만 원 이상에서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거품이지 않았나? 요거는 단지 ADR 상장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세력들이 밀어 올리면서 개미들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요. 다음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10월 초에 발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 10월 7일 정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7일 정도 전후. 하이닉스는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자, 삼성전자 실적이 10월 7일 날 발표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기준으로요, 150에서 200 정도가 적정한 가격대라면은 300까지 가는 오버슈팅이었고요, 거품이었죠. 물론 이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150을 깬 적도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일시적으로 감해도가 나와버린 거죠, 그죠? 지금 결국에는 150, 200에서 왔다리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 주가라면요,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적정 주가라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적어도 9월 한 말 정도까지는
하이닉스는 결국은 150에서 200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다시 원래 제자리에 돌아와서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실적이 만약에 뭐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예상치가 있는데 그 예상치 전에 9월 말까지 대충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치의 가격이 미리 좀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형성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선반영된 가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200 정도를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쓴다면 230까지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요 정도 수치, 대략 200 정도, 230, 200 정도를 저는 최대치로 보고 있었는데 박스가 최대치를 이 실적이 만약에 더 잘 나왔다 예상치보다 그러면 더 잘 나온 요 수치만큼 다시 한 단계 또는 반 단계 하이닉스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만약에 200에서 놀았다면은 수치가 그만큼 늘어났다면 더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면 뭐 230이 될지 250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자리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또 그 다음 분기에 또 뭐 4분기 발표되고 하면 내년 1월달에 1분기도 발표되잖아요. 또 실적 예상을 잘 나왔다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적에 의해서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든지 또는 반대로 예상치보다 실적이 못 나왔다 그러면 200이 최대치였는데 또는 230이 최대치였는데 거기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10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뭐 위로 간다 해서 계속 뻗어간다 보장할 수 없다. 늘어난 만큼 상승 줄어든 만큼 하락 이런 식으로요. 당분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도 없고 폭발적인 하락도 이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는 실적에 의해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 전까지는 대략 150에서 200 정도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좀 더 올린다면 200 한 25만 원 정도 이 정도요. 그 정도를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코스피 차트는 잘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잘 안 보거든요. 이거는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화면 그죠?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일봉,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요. 잠깐만 잘못됐나 화면이? 이게 맞나요? 종합지수 코스피 시외 종료. 코스닥이네. 그 이상하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제가 이 위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한번 이어봤습니다. 월봉입니다. 추세선을 이어보다 보니까요. 이 추세선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이제 8월 달이게요. 8월 달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9월 달 가다 보면은 대략 한 8천 정도가 추세선의 상단부더라고요. 월봉상. 그죠? 자, 일단은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8천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이닉스 실적이 150에서 200이 기준인데 실적이 늘어난 만큼 상향할 수도 있고 줄어든 만큼 하향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전까지는 제가 하이닉스를 한 200만 원 정도 대략 잡아드렸죠. 하이닉스가 2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또는 210이든 220이든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저는 8천 근처까지 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연동해서 보면 하이닉스 목표치가 대충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8천 정도는 바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 말까지는요. 자, 만약에 8천 근처에 만약에 주가가 가더라도요, 7,900이 가든 뭐 7,850이 가든 8천이 가든 간에 그 근처까지 가게 되면 저는 반드시 주가는 다시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다시 주가가 밀릴 거라고 보고 있냐면은 이 7,500 정도에서 물려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7,500 정도에서요. 자, 물려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차트를 이제 글을 좀 써야 되는데 일단 하이닉스 차트를 일어나서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차트가 너무 작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닉스 기준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락을 할 때 7천 정도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7천 근처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반등을 줬잖아요. 그 따라가서 사신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 자리가 7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7,600인가 500인가 거기까지 아마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따라 붙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7천 정도부터는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고요. 7,500도 있고요. 그 다음에 8,000도 물려 분 계시고 또 8,500까지도 물려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500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지수가 좀 달리기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급등은 저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요, 하이닉스가 월봉을 보시면,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일봉 봐도 상관없겠네요. 여기가 바로 신고가잖아요, 하이닉스가. 그죠? 여기를 뚫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날라갔죠, 그죠? 이렇게. 왜? 여기 빈 여백 보이시죠? 여기는 아예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신고가니까. 신고가니까 위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개별주처럼요. 이렇게 쉽게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는 요 자리를 깨고 붕괴를 해버렸기 다시 요 근처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다시 요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매물이 있고 여기에 매물이 있고 여기에 매물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죠? 여기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이 머릿속에 각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또 급등할지도 몰라. 언제 급등할지 몰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 소화를 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7천에서부터 7,500 요 구간이 매물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요 구간요. 그 다음에 8,000 또 있고요. 8,500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물이. 이제는 꾸역꾸역 매물 소화를 했다가 밀렸다가 왔다리 갔다 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만약에 상승을 한다는 전제에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저점 올릴 거고요. 고점도 조금씩 계단식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쪽의 주식을 만약에 뭐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든지 외국인 기관이 잘 유입이 된 종목을 발굴하셨으면 그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말까지 하이닉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에서 뭐 많이 가봤자 2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쉽지 않다.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봉도 너무 짧은 분봉 말고요. 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도 낮고요. 하이닉스 기준입니다. 하이닉스가 급등할 가능성도 낮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꾸역꾸역 저점 올리면서 가는 그런 고점을 올려가는 천천히 가는 이런 건 단타만 잘 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타가 가능하신 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괜히 또 잘못했다 또 겁먹고 역사이클 걸리면 돈 다 잃습니다. 그죠? 단타 어려운 거 아시죠? 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계셨다가 한 뭐 지수가 한 8천 근처 오면 하이닉스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8천 근처 왔을 때 하이닉스가 200만이 될지 210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오면은 한번 잘라 주시고요. 또 지수가 8천 근처에서 한번 밀릴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럼 7천 한 2, 300, 7천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거든요. 8천 근처 갔다가 밀렸을 때 그때는 지지 라인이 7천원입니다. 그죠? 만약에 7천을 이탈하면 손절 가고 하시고 반드시요. 7천원 저는 그때는 깨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8천원, 7천을 깨버리면 그때는 다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7천을 손절 라인 잡고 7천 2, 300 정도에서 다시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8천 근처에서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천 중반까지 내려온다. 이번에는 저점 올려가지고 그럼 다시 잡아가지고 그때는 홀딩해서 한번 끌고 가보신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매매가 지금 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아무래도 매매가 자주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7천, 8천 먼저 왔다 7천 초반까지 한번 오면 샀다가 7천 안 깨지고 버티고 다시 돌아서면 그때는 홀딩하고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7천을 안 깨는 전제하에 8천을 결국 돌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8천을 돌파를 못하고 나중에 밀렸을 때 7천을 깨버리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크게 잃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돈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매매가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도 안전한 종목, 우리 흔히 말하는 안전한 종목이라는 게 제가 한국전력 같은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왕이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하고요. 소형주도 좋은 종목이 발굴되면 뭐 일부 비중을 몰빵하지 마시고요. 대형주가 좀 유리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지수가 이렇게 성장주가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뭐 내수주가 요즘 또 이 성장주 오르면 반대로 내수주는 좀 빠지잖아요, 눌려지잖아요. 그럼 뭐 또 내수주 중에서도 또 바닥 친애들 있으면 또 그거들 잡아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일단 목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 원 정도가 저는 9월 말까지 실적 발표 전까지 10월달 초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200만 원을 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210이나 220까지 최대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거기를 넘기더라도 그 다음 그 다음에 강력한 저항선이 어디죠? 230입니다. 자, 230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하락 초기 때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때 한 270만 원 하이닉스가 살짝 깼을 때입니다. 그죠? 살짝 깼었죠. 그죠? 265만 원, 255만 원 그럴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좀 약간 머뭇거렸거든 하이닉스가요. 그때 여러분께 하이닉스는 270만 원을 돌파를 해야, 기억나시죠? 270을 돌파를 해야 300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300을 가야만이 우리가 신고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00까지라든지 이렇게 신고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270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망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을 돌파하고 나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결국은 270을 돌파를 못하고 250에서 265만 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순식간에 급락이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강력한 저항선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죠. 270만 원입니다. 270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70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는 4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긍정해를 돌렸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70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금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죠. 하나씩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이 사항을 다시 보정하고 수정하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점장이시는 뭐 3,000원, 뭐 300, 400 갈 거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50에서 200 박스권 만들고 거기 돌파하더라도 230 있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다음에 270이나 강력한 저항선이 나왔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신고가 400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기준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서 이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매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빈 여백하고 다르잖아요. 주가의 탄력도가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0월달에 실적 발표가 좀 안 좋았을 때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9월 말까지는 실적 발표 안 하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여타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급락하지 않는 한은 다른 종목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도 잘 발굴하셔가지고 내수주를 하시든 코스닥 개별주를 하시든 아니면 조선이나 또는 방산주를 하시든 아니면 또 우리 전력 관련주를 하시든 로봇주를 하시든 여러분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일부 로봇주나 조선주로 많이 좀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TCK라는 종목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소부장도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었거든요. 제가 저런 종목인데 TCK 한번 보시죠. 어디 갔나? TCK 여기 있네요. 자, 이 종목은요, 원래는 물론 고점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한 225만 원 정도 선에서 이 친구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30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25만 원 정도에서. 그러다가 순식간에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13만 6천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얼마가 250만 원을 살짝 집어넣어 금요일날 뚫었다가 다시 조금 밀렸거든요. 거의 한 더블 근처까지 한 90%, 8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바닥 기준으로요. 그죠?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급등하는 걸 보고서 SK 하이닉스는 그때 20% 바닥 12만 5천 원 기준으로 20%에서 30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니까 좀 안정적이거나 따라갈 수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위에 매물이 많으니까 천천히라도.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제가 분봉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계속 병행해 왔던 거고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거의 80% 90%에 올라가기는 이 친구는 2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CK는 25만 원을 당장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눌림 받고서 이렇게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25만 원을 뚫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 발굴만 잘 하시면요. 그래서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물 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전에 매물이 많으니까. 근데 또 아까 제가 말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조금씩 뭐 만약에 8천까지 지수가 간다는 전제하에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하이닉스도 200까지도 갈 수 있고 210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